예,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나라가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지금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요걸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발단은 뭐냐? 지금 대통령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세 사람이 지금 서로 대립관계, 삼각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은 먼저 윤석열을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문제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애초부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조국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밝힌 그 담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국을 많은 의혹이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그것을 아직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게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조국을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도전한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은 조국의 아내인 전경심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것은 문재인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열받은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도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조국을 기소하고 구속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보다 상관인데 상관을 의혹 수사를 통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조국은 절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사퇴를 하게 되면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조국이 사퇴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 윤석열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조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조국의 아내 전경심이를 기소를 했지만 구속까지 할 수는 없다. 왜냐?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있는데 그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경심이를 구속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경심이가 저지른 죄가 뭐냐? 그 딸 조민희의 그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사실 그 사문서를 위조했다. 정경심이가 확실하게 그거를 어떻게 위조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야만이 되는 거지. 그것이 다시 정경심의 컴퓨터에 그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경심이를 구속하기는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경심이가 컴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었느냐?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경심 단독으로 그것을 위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만으로 정경심을 구속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조국의 오천조카 조범동의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해야만 죄가 인정이 된 거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거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국의 죄는 과연 뭔가? 조국도 정경심이가 그 위조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과연 큰 죄가 될 것인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지금 하면서 지금 의정부 지금 평검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듯이 법무부 장관 조국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있지만 이건 들러리고, 이낙연이는 그 대선 대통령 후보감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문재인은 조국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 경험을 쌓게 하고 앞으로 2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재집권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재인은 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느냐?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국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국민이 원한다. 촛불.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됐습니까? 당시 촛불.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기사를 믿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촛불의 위력에 굴복을 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지금 밝혀진 게 대법원에 다 무죄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뇌물을 먹은 것도 없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한 것도 없고 그런 사실이 지금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탄핵을 한 그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62명의 이 뿌락지들, 이놈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엉터리 재판한 헌법재판관 8명, 요놈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윤석열이가 조국을 구속한다는 거는
문재인에 대한 항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옷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결국 검찰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내고 조국은 무혐의로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아무리 뭐 국민이 난리치고 조국을 물러나라 소리쳐봐야 그것은 조국이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는 순간 조국은 자신이 구속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법무부 장관직에 물러나지 않는다. 문재인도 조국을 파면시킬 수 없다. 조국을 파면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은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 운명체로 불렸던 것처럼 문재인과 조국은 공동 운명체다. 문재인이 그렇게 의혹이 많은 조국을 임명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고, 조국만이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다른 놈들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조국, 윤석열 요 삼각구도가 심각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조국과 문재인은 같은 편이고 윤석열이도 문재인이 임명을 했지만 자신의 말처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고로 문재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호락호락 윤석열이에게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여차하면 조국이 역습을 가해서 윤석열이를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윤석열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국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총선, 국회의원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있는데 이제 불과 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그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만큼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도 관심의 초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치명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정권을 빼앗겼냐?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냐? 아니, 죄 없는 대통령을 이런저런 거짓 뉴스에 의거해서 엉터리 뉴스로 탄핵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헌법재판관 8명은 머리에 똥만 찬 놈들입니까? 참,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엉터리 국회의원들이 올린 탄핵소추안,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또 헌법재판관이 일일이 고쳐가면서 지적을 해서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국민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간 국민이 얼마나 속아 넘어갔느냐. 지금 조국의 뉴스도 팩트보다 거짓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뉴스가. 그걸 믿는 놈들이 바보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 1년, 2년 탄핵을 하려면 그 정도의 조사와 그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져야만 그 죄가 입증이 되는 건데, 그런 엉터리 대한민국 법은 지금 너무 엉터리가 많고 국회의원들도 너무 엉터리가 많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뉴스도 방송도 신문도 믿지 못합니다. 그거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얼마나 거짓 뉴스가 판을 쳤으면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거짓 뉴스, 손석희의 태블릿 PC 그것도 조작이라고 가짜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런 엉터리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따른다? 국민이 원하면 다 된다? 국민이라는 게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게 넘어가고 부하 해동하는데, 대통령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와 주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때마다 장관을 갈아치고 그런 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죠. 국민이 하는 게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국민이 다 부안 해동해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다 끌어내리고 뭐 하고, 교수들이 시국성명 한다고 몇천 명이 시국성명했다. 그거 다 거짓 뉴스예요.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고 부풀리기 해서 그런 거 많다 이 말입니다. 이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윤석열이가 조국을 구속시키는 무리수를 둔다면 분명히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고로 윤석열도 자기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조국을 구속시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조국은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며 문재인은 절대로 조국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